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편천병원 김상봉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깨 탈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깨 탈구하면 계속 나오는 용어가 있죠. 방카르트입니다. 방카르트. 이게 대체 뭘까요? 방카르트의 정의는 전방이 앞쪽인데 전방, 하방 이게요. 전방, 하방 관절와순이 떨어진 것을 방카르트의 정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또 방카르트는 여기 연부조직 방카르트가 있고요. 골성 방카르트가 있어요. 좀 다르죠? 그래서 연부조직 방카르트는 관절 와순만 떨어진 거예요. 관절 와순만. 이게 뼈예요. 이게 뼈. 요게 관절 와순이에요. 관절 와순은 뭐냐면요. 우리가 접시로 치면은 끝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관절 와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부분을. 또 여기로 치면 어딜까요? 여기죠. 그래서 연부조직 방카르트는 여기가 떨어진 거예요. 여기가. 여기가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접시로 치면은 여기가 떨어진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내용물이 흘러내리죠. 물도 흘러내리고 땅콩 같은 것도 떼굴떼굴 굴러서 떨어진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연부조직 관절와순 파열을 연부조직 방카르트라고 부르게 되고, 골성은요 그냥 뼈가 다 떨어진 거예요. 뼈가 다 떨어진 거라서 여기가 떨어진 거죠. 아예 골절이 생기는 거예요. 골절이. 관절와순도 떨어질 뿐더러 뼈까지 떨어졌다. 그래서 관절와가 뼈를 포함된 관절와순 파열을 골성 방카르트라고 부르는 거죠. 두 가지가 이제 구분을 좀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재발성 탈구의 예후 인자를 좀 알아봐야 됩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빠지는가? 라고 보니까 수술한 분들이 꼭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술을 했는데도 빠지나요? 수술을 했는데 왜 빠지나요? 수술하면 평생 안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빠질까요? 젊은 남자들이에요. 특히 젊은 나이. 재발성 불안정성의 위험을 높이는 가장 일관되고 통일된 의미 있는 예후 인자예요. 젊은 사람들은 잘 빠지게 됩니다. 잘 빠져요. 또 그 다음이 남자가 잘 빠져요. 남자가 불안정성의 독립적인 예측 요소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왜 이렇게 빠지는가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스포츠 활동과 관계가 있는 거죠. 젊은 남자들이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과격한 운동과 역시 관련이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운동선수들을 좀 알아봅니다. 운동선수인데 당구 치고 하는 우리 선수들이 빠지지는 않겠죠. 그래서 경관절에 어깨에 무리가 가는 스포츠에 참여하는 선수들이 많이 빠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방카르트 선생님이 최초 보고를 하셨는데 관절하 상한 탈구가 운동선수와 간질을 한 자에 많더라는 아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게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죠. 그럼 방카르트 병변을 우리가 진단을 하려고 하면은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먼저 MRI를 찍어보면 되겠지만은 그렇다 해서 무조건 환자들을 외려하는데 MRI를 찍고 엑스레이를 찍을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감별 진단, 그러니까 아닌 병변들을 다 배제시키고 나서야 방카르트 병변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래서 경추부 질환을 배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의 운동 범위를 하나 봅니다. 자,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라고 하죠. 이렇게 움직여 봅니다. 그러면서 또 어깨를 눌러봐요. 눌러보면서 뒤로 이렇게 제껴봐요. 이렇게 뒤로 제껴가지고 이게 뭔가 이렇게 했을 때 팔이 저래요? 라고 이야기하면 이거 스퍼링 테스트예요. 스퍼링 테스트. 그래서 목 디스크 검사법이죠. 목이 움직였을 때 목도 저리거나 아프거나 이렇게 했을 때 저리거나 하면 목 디스크거든요. 그 다음에 견갑 흉곽입니다. 그래서 견갑골 있죠? 뒤에 있는 견갑골. 이 견갑골이 뭔가 뒤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벽을 잡고 밀어본다든지 이렇게 해봤을 때 뭔가 뒤가 빠지게 되면은 우리가 익상 견갑골이라고, 윙잉 스카플라, 익상 견갑골이라고 하는데, 견갑골에 전후방 불안정성이 생기는 거죠. 밀었을 때 뭔가 신경이 못 잡아주는 거예요. 근육에 소실이 되게 되면은 견갑골이 뒤로 툭 튀어나와요. 위가 튀어나오는 우리가 견갑골 중간, 밑에가 튀어나오는 견갑골이 생기는 견갑골, 우리가 익상 견갑골 또는 견갑골 이형성증이라고 하는 운동장애, 그렇죠. 견갑골 질환을 배제시켜야
다시 또 우리가 방카라트 병변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또 근위축에 대해서 알아봐요. 근위축을 알아보려고 하면 우리가 검사를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근전도 검사, 신경 검사를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압박 신경병증, 압박에 의해서 뭔가 신경병증이 생기는가, 또는 근이영양증, 근이영양증이라고 하는데 뭔가 그냥 유전적으로 그냥 근육이 자꾸 소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능동 및 어깨를 들어보세요 하죠. 능동, 수동, 어깨를 일부러 해봐서 수동 관절 범위 운동을 검사를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알아보려고 하면은 또 이런 견갑 하근 검사를 해봐야 돼요. 이거 아시죠? 이렇게 해서 눌러주는 거죠. 이걸 벨리 프레스 테스트. 배를 누르는, 벨리가 배죠. 벨리 프레스 테스트. 이렇게 눌렀을 때 여기가 이게 힘을 못 받으면 견갑 하근 양성이다 그러죠. 또 리프트 오프 테스트. 여기 뒤에서 이렇게 했을 때 뒤에 이게 힘을 보태줘야 돼요. 쭉 밀어가지고 이렇게 힘을 보태줘야 되는데 여기서 못 버티면 또 이 두 개에서 양성. 견갑하근이 앞쪽입니다. 앞쪽.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견갑하근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병변은 또 배제시켜야 돼요. 왜냐하면은 견갑하근은 우리가 방크라트 병변이랑 같이 붙어 있어요. 회전근개 파열이죠. 견갑하근 파열은. 요 질환도 우리가 배제를 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이 든 환자에서 전방 탈구가 생기는데 나이 든 사람들이 어깨가 빠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70대, 80대가. 요거는 방카라트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이 병변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라 어깨가 회전근개가 파열이 된 거예요. 보통 이렇게 생기는 경우는 넘어진 거예요. 노인들이 넘어진 거예요. 넘어지면서 외상승으로 회전근개 파열이 되게 되면 어깨가 빠지게 됩니다. 어깨가 빠진다 그래요. 뭔가 불안하게 어깨가 툭툭 움직이고 하루에도 몇 번 빠져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거는 방카라트가 아니라 외상성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일 경우가 많아요. 또는 극상근이죠. 극하근에 위축이 생기게 되면 이 병변과 감별을 진단을 해야 돼요. 결국 뭐냐면 회전근개 파열과 방카라트 병변을 감별 진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전근개라고 하면 앞에 있는 말씀드린 견갑하근이 있고 극상근, 극하근까지 전체적으로 다 알아봐야 문제가 없더라라고 하는 거죠. 다음으로는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브라이언 테스트라는 것이 있는데요. 오브라이언. 브라이언이요? 이거 사람 이름이죠. 이거는 슬랩 병변입니다. 이쪽에 있는 병변은 슬랩 병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있어요. 근데 방카라트 병변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방카라트 병변이라고 해요. 3시부터 6시까지 병변을 방카라트 병변. 슬랩 병변은 여기 2시, 12시, 10시. 그래서 여기 있는 병변을 우리가 슬랩 병변이라 슬랩. 그래서 오브라이언 테스트는 이 슬랩 병변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 검사도 해봐야 돼요. 방카라트랑 감별 진단을 해봐야 되니까 이거 간단해요. 어깨를 앞으로 90도 내밀고 그 다음에 10도 내전을 하고 이렇게 풀 내전, 내전을 다 해주는 거예요. 손가락, 엄지손가락을 밑으로 내려서 검사자가 위에서 눌러요. 이렇게 눌렀을 때 아이고 누르는데 뭔가 이게 아파요. 그러면 슬랩 병변이에요. 그리고 또 위로 이렇게 쭉 이렇게 다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눌러봐요. 눌렀을 때 이렇게 눌러봤는데 별로 덜 아파요. 그러면은 첫 번째 양성이죠. 이렇게 해서 아프고 이렇게 했는데 덜 아프다. 그러면 양성인 거죠. 또 우리가 검사자가 눌렀을 때 버텨야 되거든요. 버텨야 되는데 버티지를 못하고 힘을 줘서 위로 못 올지 못하고 아이고 아파요. 툭 떨어뜨리죠. 그럼 또 양성이에요. 버티지 못하면 양성. 그래서 이런 슬랩 병변을 감별 진단하기 위한 검사도 오브라이언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전방 불안정성 검사라 그래요. 요 검사는 이렇게 똑바로 누워봅니다. 똑바로 누워가지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선서하듯이.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선서하는 손바닥을 더 뒤로 해. 더 뒤로 해보게 되면 요거를 뭐냐면 90도 외전, 외회전이라고 해요. 외회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외전 힘을 여기를 더 불안감이나 통증을 느낄 때까지 더 해주는 거예요. 선서하는 손바닥을 더 뒤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주게 되면 여기 있는 뼈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때 양성은 통증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되면 전방
불안 검사 양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검사야말로 우리가 방카르트 빙변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 쭉 알아봤어요. 너무 감별 진단할 것이 많죠. 좀 복잡한데 그래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고요. 방카르트 선생님의 얼굴이 보고 싶지 않으세요? 네, 방카르트 선생님 얼굴도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조금만 지루하더라도 잘 참고 한번 따라와 보세요. 브로카와 하트만 선생님이 1890년도에 관절와순 병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절와순 병변을 방카르트 병변이라고 나중에 지어지게 되는데요. 펄세스 선생님이 방카르트의 병변은 봉합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뼈가 떨어지는 펄세스 병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1923년도에 방카르트 선생님이 이 병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방카르트 병변이 있고 이거는 봉합을 해줘야만이 좋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방카르트 병변은 관절과 순 앞쪽과 위쪽이 떨어지는 병변을 이야기한다 라고 이야기했죠. 재발성을 어깨가 탈구가 될 때 수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논문을 쓰신 거예요. 이 논문 덕분에 방카르트 병변이 지금 널리 알려지게 됐으니까 참 대단하신 선생님이고 고마우신 선생님이죠. 이 논문이에요. 습관적으로 빠지는 어깨 관절에 대해서 이 논문을 쓰신 거예요. 오브라이언 테스트, 요거는 이제 슬랩 병변을 알아보는 검사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이렇게 해보는 거죠. 어깨를 위로 올리고요. 위로 90도 올리고 돌리게 됩니다. 엄지손가락을 밑으로 쭉 돌리게 되면 엄지손가락 밑으로 썸다운을 하게 됩니다. 최대한 돌리게 되고 그 다음에 검사자가 위로 누르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해서 또 위로 눌렀을 때 버텨주는 것. 슬랩 병변을 알아보는 유용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전방 불안정성 검사예요. 그래서 어프리엔션 그러죠. 유발하는 검사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방카르트의 병변을 알아보는 중요한 검사가 되겠죠. 이게 anterior instability. anterior이 전방이고요. instability가 불안정성이에요. 어깨를 현서하는 자세로 90도, 팔꿈치도 뒤로 90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주죠. 돌려주게 되면 이 앞쪽에 힘이 가해지는 거죠. 힘이 가해지게 되면 빠지게 되는 느낌, 그리고 불안하게 되면 전방 불안정성 검사 양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게 됩니다. 척추부터 시작해서 경추, 견갑골, 어깨 탈구가 생기는 여러 가지 병변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사를 다 해보고 난 다음에야 우리가 방카르트 병변에 대해서 우리가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영상 보고 나니까 많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어렵지 않죠? 예, 오늘도 영상이 마음에 드시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은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깨 탈골, 어깨 탈구 및 방카르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